자, 버드와이저와 함께하는 엘 클라시코 프리뷰입니다. 라리가 전문가이자 꾸레로 활동하고 계신 카탈루냐인 송영주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버드와이저가 다들 아시겠지만 PL 공식 스폰서일 뿐만이 아니라 라리가 공식 스폰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엘 클라시코에 대해 굉장히 많이 신경을 또 쓰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나온 어떤 그 패키징은 세리오 라모스, 비어 킹,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패키지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 소장 가치가 충분한 엄청난. 네, 그런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캔이. 예뻐요. 캔이라고 해야 되나? 병 모양의 캔. 병 모양의 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라모스는 사실 또 팬이 굉장히 많죠. 많죠. 굉장히 많죠. 네,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최다 출전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네. 즉 킹이지 사실. 그렇죠. 수비수의 레알 마드리드 킹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거기다가 사실 득점 기록 보면은 웬만한 스트라이커보다 낫습니다. 빰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패키지로 받아 보게 되면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장 가치가 그 있습니다. 전시. 네. 좋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소장해 놓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비워놓은 거 빈 병에다 이렇게 채워놓으시는 건가? 물 채워놓고. 눈치 더럽게 빨라. 근데 여기 오늘 형 모신 게 네. 광고를 부탁하기 위해서 모신 게 아닙니다. 형이 그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형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시면 저희가 광고비를 쉐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건 싫습니다. 나도 모르게 난 일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형은 이제 축구 위주로. 아, 네. 네. 광고에 대한 부담을 갑자기 느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참 좋은 분이십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엘 클라시코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수년이 돼서 이 경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두 팀 다 이번 시즌 초반에 좀 흔들렸었던 거를 생각을 하면 다 제궤도에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성적이 안 나오면서 초반에 흔들렸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폼에서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발베르데가 들어오면서 공수 밸런스가 맞으면서 이제는 정상 궤도에 오른 상태입니다. 이 엘 클라시코 경기 캄프누에서 펼쳐지니까 그거 체크를 해봤더니만 리그에서 펼쳐진 경기 제일 최근 엘 클라시코에서는 바르셀로나가 5대1로 이겼고요. 이때 수아레스가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캄프누에서 이긴 걸 보니까 호날두가 있을 때 2016년으로 가니까 제법 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 공식 6경기에서도 바르셀로나는 패배가 없고 라리가 6경기에서도 바르셀로나는 패배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 분위기는 바르셀로나가 더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르셀로나 보고 레알 마드리드 착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기록을 보면 컵대회 포함해서 바르셀로나 10경기 7승 2무 1패, 분위기 좋고 레반테한테 진 다음에는 무패 중입니다. 네. 6연승 달리다가 지난 소시에다드전에서 무승부를 했죠. 네, 무승부로 기록하게 됐는데 최근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편이죠. 네. 거기다가 공격 3인방이 모두 터지고 있어서 화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인방이라면 메시, 그리즈만, 수아레스. 3명 다. 네. 괜찮습니다. 부상자 같은 경우에 우스망 덴벨레는 뭐 또 부상이고요. 여전히 네. 부상이고, 아르투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스탄 뉴스에서도 얘기했지만 약간 사타군인지 임질인지 모르는 네. 그래서 빠지고 있어요.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되나요? 아니 우리가 알아나기보다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왜 부상을 당한지 궁금하긴 하잖아요. 아, 그런데 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뭐, 좀 보호해줘야 네, 되지 않나. 찌라시일 네,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공식적으로 뭔가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근데 요 지난 경기에 알바랑 세메도는 복귀를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알바가 올 시즌에 부상이 좀 있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전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 알바의 컵백, 메시의 마무리가 하나의 득점 루트였거든요. 네. 알바가 돌아온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세메도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제 좌우 균형이 좀 맞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측면 공격을 전개할 때 윙포드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윙백들이 풀백들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공수에서 이 두 명의 복귀는 희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레알 마드리드 최근 전적 보면 11경기째 무패, 8승 3무, 마요르카한테 진 다음부터는 무패 기록되고 있고 11경기 무패하는 동안에 무려 29득점. 네. 레알 마드리드는 완전히 제궤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고민은 부상 선수가 계속 많다는 점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골을 넣으면서 상대를 힘으로써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벤제마 같은 경우는 뭐 미쳤죠, 해결사로서 뭐. 네.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드리고 비니시우스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어린 브라질, 네. 2000년생, 2001년생. 여기다 이제 베일이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측면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많아졌다. 하지만 이선 자원들
측면을 봤을 때는 모드리치의 폼이 약간 안 좋지만 발베르데가 너무 잘하니까 발베르데는 사실 새로운 영입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의 실력이면은. 그 재수가 네. 없어서 그렇지 어. 존나 잘하죠. 진짜. 진짜 잘해요. 진짜 개 잘합니다. 네, 올 시즌 본 선수 중에서 제일- 가장 눈에 들어오고 저도요. 제일 잘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리그 경기에서는 카세미로가 카드 트러블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 나왔다가 카드 받으면은 엘 클라시코에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카세미로를 빼주고 발베르데를 그 위치에 넣는데 거기서도 거기서도 잘해. 네. 얘는 미드필더 전지역 가능. 네. 네. 근데 뭐 오묘하게 두 팀 다 각각 소시다드, 발렌시아한테 비기면서 분위기는 딱 끊긴 상태에서 이제 엘 클라시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약간 분위기는 다른 게 뭐냐면은 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치는 상황이 아. 됐고 레알 마드리드도 발렌시아를 상대로 경기력은 좋았지만은 막판에 0대1 상황에서 거기서 추가 시간에 넣었으니까 거기서 쿠발롬이 네. 네, 거기서 쿠발롬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팀별 포인트를 좀 체크해 보죠. 맞대결로 봤을 때는 네. 저는 사실 바르셀로나가 많이 앞서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오. 뭐 최근에 뭐 맞대결 전적도 그렇고 그리지만 수아레즈 메시가 너무 강하니까 공격적이 저는 수비 라인이 이 세 명의 선수 만약 컨디션이 좋다고 쳤을 때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보는데 지난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골을 넣었을 때 그때 저는 더 레알이 끈끈해지지 않았을까? 약간 마지막 그 천금 같은 동전골이었잖아요, 하면서 진짜. 네. 선수들끼리 막 얼싸안고 그렇지, 했을 때 야 우리 이게 끈끈한 면이 있다. 이거 좋은데? 이런 이것도 포인트? 네. 어쩌면 팀의 버릇이 되거든요. 우리 맞아. 되게 빡빡한 팀이야, 끈끈한 팀이야. 이렇게 좀 하나로 똘똘 뭉치면 그 바르셀로나 경기에서 좀 다른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나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바르셀로나의 포인트를 좀 찝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역시 메시죠. 역시 메시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리즈만이 최근 골을 넣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리즈만이 기대에 부응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루이스 수아레스가 골은 잘 넣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격에 대한 기여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기동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경기에서는 메시가 해줘야 되고 엘 클라시코에서는 메시가 또 해줘야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메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메시 얘기할 때 보시는 분들이 아 또 메시 얘기냐? 어. 근데 안 할 수가 근데 없어. 왜냐하면 네. 진짜 다 메시예요. 그러니까. 네. 네. 여전히 메시고 아직도 메시고 음. 그래도 메시입니다. 네. 그리고 부스케츠하고 피케가 얼마만큼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의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느냐. 아, 요건 좋은 요게 포인트네요. 매우 중요해요. 부스케츠와 피케 사이의 공간.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수비 쪽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건 뭐냐면은 순간적으로 상대가 공격을 전개할 때 부스케츠라든가 미드필드 라인이 위로 올라가서 압박하거든요. 그런데 수비 라인이 따라 올라온다기보다는 위치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공간을 뚫고 들어왔을 때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에 공간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때 순간적으로 뒷공간으로 들어온 선수에게 전진 패스가 가거나 아니면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서 중거 슈팅하거나 이러면서 실점하는 경우가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스케츠하고 피케가 그 공간을 어떻게 커버해 줄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이 공간을 커버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베르데라든가 다른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그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그러면 수비 쪽에서 문제가 드러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게 매우 커버. 중요하다. 좋습니다. 자, 그럼 레알 마드리드의 포인트는 뭘 좀 찝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발베르데가 무지 잘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발베르데 얘기는 넘어간다고 쳤을 때 벤제마에 대한 득점 의존도를 좀 나눠줄 필요성은 있어요. 일단 네. 지금 아제르가 부상으로 못 나오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호드리구라거나 아니면 뭐 비니시우스라거나 이런 선수들이 좀 잘해줘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또는 베일을 기용하더라도 베일, 네. 좌우 측면의 스피드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좌우 측면에 있는 자원들이 득점력이 뛰어난가를 돌아봤을 때는 그거는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들거든요. 결국은 벤제마를 묶으면 득점할 선수가 있느냐를 봤을 때는 눈에 확 띄는 선수는 없다는 거죠. 네. 결국은 벤제마의 득점 의존도를 누가 낮춰줄 수 있느냐. 뭐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또는 이 선에 있는 발베르데라든가 토니 크로스라든가 크로스. 이런 선수들이 제대로 해줄 필요성이 있고 득점 분산. 그리고 이 경기도 발베르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4-3-3을 가동했을 때 수비 라인이 내려가면은 수비수 한 명이 더 내려와요. 그러니까 카세미르가 수비형 미드필더지만은 하나 내려와서.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든 아니면 뒷공간으로 들어간 선수를 커버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발베르데도 수비 시에는 적극적으로 내려갈 해줘야 필요성이 된다. 있어요. 그래서 발베르데가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든 경기가 될지라도 많이 뛰면서 공수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포인트가 또 아까 우리가 비어킹이라고 얘기했던 라모스도 뭐 언제나 그렇겠지만 수비 라인을 좀 지휘를 잘 해줘야 될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피케 라모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선수가 실수가 없는 센터백들이 아니기 아니지. 때문에 네. 네, 수비 쪽에서 실수를 어떻게 커버하느냐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약간 주원이 형 갸우뚱하는 게 호드리그 비니시우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요걸로는 메시 그리즈만 수아레즈 공격에서 조금 좀 안 떨어진다. 되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베일? 베일. 네. 역시 베일에 대한 어떤 강한 애착. 베일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부상에서 복귀한 베일이 정말 다른 걸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세트피스 상황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네. 지난번에 SL에서 주원이 형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뭐죠? 베일의 왼쪽 허벅지 부상. 어. 그게 주원이 형이 골프에서 그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죠. 하더라고. 네. 말씀드리면 킹리적 가심. 자 이렇게 백스윙을 하잖아요. 예. 백스윙을 하면 골프 칠 때 그냥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되면 공이 딴 데로 나갑니다. 딱 이제 활처럼 이렇게 몸을 돌려요. 팔씨가 쭉 당겨진 거지. 당겨놓고 탁. 딱 했을 때 왼발을 딱 버텨야 돼. 그래 팔이 쫙 나가거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네. 공이 세게 딱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뻑! 딱 칠 때 여기서 빡 하니까 여기 힘이 딱 들어가죠. 아. 여기 안쪽에 근육을 버티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걸 얘기해 보죠. 승패 예상. 승패 예상. 가볍게. 저는 바르셀로나 승 봅니다. 네. 영주 형은? 저도 바르셀로나 승부. 왜냐면 깜놀아서. 그러니까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라면은 분명히 레알 마드리드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원정에서 초반의 경기력이 좀 안 좋거든요. 거기서 실점할 경우에는 끌려가다가 뭐 무승부, 패배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홈에서는 초반부터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잡지 않을까. 여기다가 우리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레알 마드리드는 부상 선수가 많은 편이고 아자르가 못 나온다는 점. 이게 좀 뼈아프죠. 저도 부상 때문에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과연 엘클라시코에서 첫 번째 엘클라시코 누가 킹이 될지 비어킹 버드와이저와 함께하는 엘클라시코 프리뷰. 자 이렇게 우리 이 경기 재밌는 경기 나오면 또 리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잠깐만. 주원이가 바르셀로나 승리한다고 하면은 달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주원이가 얘기하면 다 반대로 된다던데. 네. 빨리 끝내 형님. 알겠습니다. 나 계속 하고 싶어. 네. 자 엘클라시코 기대하면서 이스타TV 함께해 주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